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한번 만든 자막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 영상은 자막이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12개가 아니라 하나의 영상에 뭐 20몇 개 또는 40몇 개, 100개가 넘어갈 때도 가끔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막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번 계속 만든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정확도에서도 떨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패턴 또는 한두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복사해서 텍스트만 바꿔가면서 자막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배워볼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자막을 만들었을 때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막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폰트를 일관되게 폰트 종류, 그러니까 글꼴의 종류를 일관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글꼴을 한꺼번에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페이북이라고 하는 글꼴을 사용했는데 이 글꼴을 다른 글꼴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걸 일일이 바꿔준다면 그것 또한 밤을 꼬박 새워야 될 그 정도의 일거리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픽과 여기서 리플레이스 이러한 그 기능을 통해서 이 글꼴을 한꺼번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에센셜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텍스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배경도 가지고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런 자막을 만들어서 이런 자막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완성 파일 말고 맨 처음에 인트로 자막과 엔딩 자막만 있는 그런 영상을 열어서 여기서 자막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뮤직 라이프라고 인트로와 엔딩 자막이 있는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도 이 작업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와 같이 엔딩 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트로 자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는 우리가 뷰에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안내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룰러, 요 척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막을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쇼 가이드스를 클릭해서 기본 안내선을 보여주게끔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막을 우리가 앉히는 방법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룰러, 즉 척도에서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안내선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느려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막을 넣을 위치를 좀 정해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음악이 좀 있는데 여기 음악 소리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영상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컨트롤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볼륨을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일반적으로 해놓으시고 요 소리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줘서 소리가 좀 작게 나오게, 이렇게 소리가 좀 이 영상에 좀 소리가 좀 큰 편이라서 이와 같이 소리를 좀 작게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소리가 작게 한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아까 처음에 기본으로 있던 데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서 더 내려가고 싶다면, 그러니까 마우스로 우리가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볼륨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음악보다는 자막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디오 1번 트랙을 좀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서 자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자막 방식은 인디케이터를 적정한 위치에 둬서 어디다가 자막을 둘까 이런 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한 이 정도에다가 자막을 만들기로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선택을 하셔서 선택 도구가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문자 도구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자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자막을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서식 그대로 입력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을 한 후에는 일단은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저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룰러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안내선을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걸 드래그 하셔서 자막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자막 개체에는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회전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만들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자막은 어떤 글꼴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센셜 그래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화면에서는 에센셜 그래픽이 없을 수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그래픽으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래픽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에디트를 선택을 하세요.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브라우저와,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그 자막의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텍스트 자막을 편집할 때는 여기서 에디트 탭에서 선택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자막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요 밑에 부분에서 텍스트 부분에서 지금 페이북 글꼴의 볼드체, 페이북 글꼴의 볼드 스타일, 그 다음에 50포인트, 그 다음에 자막은 0, 그 다음에 필은, 여기서 필은 글꼴의 색이죠. 지금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와 자세히 보시면 백그라운드와 요 텍스트와의 사이에 10포인트 정도의 여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막을 만든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오늘은 요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배운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이 자막에다가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까지, 보통 요즘에 자막에다가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어서 자막을 완성하는 그런 작업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디트 탭에서 아까 설명드린 요 자막의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래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뉴 레이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from file, 그러니까 파일을 가져와서 자막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from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의
아이콘들을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상에서 그래픽을 이렇게 아이콘 같은 그래픽을 넣을 때는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둥근 것 요 주변으로도 영상이 뒤에 비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png.png라는 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개체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굉장히 크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보시면은 요 레이어에 45번 PNG가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택된 상태죠. 요거는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에디트 탭에서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에디트 탭에서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시면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후에 이거를 여기다가 두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일까요? 여기서 한 7 정도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자, 뷰에서 효 가이드를 좀 지워주시면은 이와 같이 보여지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자막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정말 많다느냐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막 개체를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t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한 요 위치쯤에 둬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우리가 자막의 위치가 맞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같은 자막이니까. 그래서 텍스트만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툴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막을 선택하면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서식은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의 에디트 탭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과 기본적으로 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우리가 수정할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가 2개가 됐네요. 그러면 하나로 좀 줄이고 다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글자 크기가 좀 다르니까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 중심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모니터 패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선택해서 뷰에서 쇼 가이드를 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옮기시고 앵커 포인트도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잘 안 돼 있죠. 이것도 지금 복사하면서 요것도 레이어에 보시면은 같이 복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도구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요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막 개체를 복사했는데 자막 개체에 포함되어 있던 이미지까지 같이 복사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기쯤에 저는 이 자막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디케이터를 두시고 자막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정도의 이 자막을 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텍스트를 바꿔야 되겠죠. 텍스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막 개체를 클릭을 하시면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툴을 선택하셔서 요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우리가 바꿔줄 영역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우리가 복사해 온 것들을 이렇게 붙여줘도 됐습니다. 이와 같이 또 약간의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 맞춰서 가져와서 위치를 일관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같은 것만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복사해온 이 자막 개체에 대해서 에센셜 그래픽의 에디트 탭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시고 델 키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워졌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여기에 선택된 상태에서도 델 키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델 키죠. 이와 같이 우리가 레이어 있는 것을 지우고 여기서는 또 다른 그래픽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프롬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좀 내리셔서 이번에 맞는 거, 이번에 이거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라는 png인데 열기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와 있고요. 요거를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하셔서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걸 가져와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모서리의 선택 핸들을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앉혀두면 또 다른 그런 멋이 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면 복사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면 이 위치에서 앞선 자막이 이 이미지 파일과 통째로 이렇게 복사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도 텍스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타입 도구로 선택을 하셔서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또 쓰고 싶은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꾼 거에 대해서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위치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가지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무래도 요 자막이 가운 자막을 중심으로 맞출 거라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커 포인트도 오른쪽으로 맞춰서 이와 같이 위치를 좀 일괄적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일관되게 자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막들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막들을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자막들을 쭉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막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12개를 다 완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 12개 정도 만든 자막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자막을 활용해서 만든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자막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에센셜 그래픽을 통해서 어떠한 자막과 어떠한 이미지 파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 파일들은 결국은 여기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와 같이 이 안쪽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 이제 영상을 의뢰한 쪽에서 다 좋은데 우리 이거 폰트 좀 바꿔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북 글꼴로 대부분 만들었고요. 페이북 글꼴에 볼드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데 그러면 이걸 일일이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12개만 있다면 그럴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12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폰트를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것이라서 우리가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는 프리미어 CC 프로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프리미어 20cc 2019 버전부터 아마 이 기능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폰트를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픽 메뉴에서 Replace Font in Project, 이 프로젝트에서 폰트를 교체한다 라고 하는 기능이죠.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놓고 이와 같이 열리게 되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몇 개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자막, 요 메인 자막에서 사용한 폰트는 우리가 페이북 여기 볼드 글꼴이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것, 요 기능은 글꼴 종류만 바꾸거든요. 나머지는 바꾸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걸 선택하셔서 우리가 리플레이스 폰트, 요 폰트 글꼴을 선택해서 다음에 글꼴로 바꿔주라 라고 하는 건데, 목록 단지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글꼴을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시고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폰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보시면은 야놀자 야채 요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선택이 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이북 글꼴이라고 페이북 글꼴이고요. OK를 누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꼴이 바뀌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글꼴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질할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글꼴이 좀 폰트들이 좀 작아지거나 글꼴에 따라서 좀 작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완벽하게 바꿔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그 에센셜 그래픽에서 이거를 60 정도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맞추는 문제가 생기죠.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그래픽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 자막은 한번 만든 거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복사하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 폰트 크기를 바꿨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한 그런 자막들은 같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셔서 위치를 좀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꼴은 이제 일괄적으로 제가 복사한 거라서 이렇게 변했지만 이 위치들은 서로 이렇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도 이렇게 좀 맞춰서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거를 다 글꼴만 바꿔서 편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해주셔서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글꼴에 따라서 그 글꼴은 자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작업이 좀 더 간단하고 수월해지겠죠.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무료 글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검색 상자에다가 눈누라고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눈누 웹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눈누 사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누 사이트는 주로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글꼴들을 만약 사용하려면 여기서 요 글꼴이 마음에 든다면 클릭을 하면 해당 예를 들어 서울시 평생교육원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눈누 사이트의 좋은 점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눈누 사이트에 맨 왼쪽 그 상자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입력하는 그런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글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글꼴을 지금 이런 글 내용 자막
자막으로 쓸 내용을 입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글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들을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여기서 만약 넥슨 배치체가 여기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설치한 글꼴은 여기서 윈도우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설정창이 열리면 글꼴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글꼴 설정이 나타나죠. 자,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치된 글꼴을 이렇게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글꼴을 설치해 두긴 했는데 이 중에서 배달의 민족 주화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다가 글꼴을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와 같이 글꼴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서 컸을 때 모양이 어떤지를 이렇게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무료 글꼴을 눈노 사이트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그 윈도우의 설정창을 열어서 실제로 설치가 됐을 때 그것을 미리 살펴보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은 우리가 자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자막을 글꼴을 에센셜 그래픽의 에디트 이 메뉴를 에디트 탭을 통해서 우리가 서식을 좀 지정한 후에 그것을 Alt 탭을 눌러서 복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막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다. 이 안에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가 작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와 같이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이미지를 추가해서 자막 안에 이미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작업들을 다시 했는데 글꼴을 한꺼번에 바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래픽 메뉴에서 Replace Font in Project 라고 하는 요 기능을 통해서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도 배워봤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의 그 작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관된 그 디자인에서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관성과 그 정확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